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태민 경제TV입니다. 아태민 종목 분석. 오늘은요 387번째 시간입니다. 하마 리서치 지금 1분기 실적이 다들 중요한 시기라서 1분기 실적 호전 기대주로서 하마 리서치를 한번 살펴드리겠는데요. 아주 헷갈리는 회사입니다. 여러분들 쉽게 이해하기는 힘든 리쥬란이라는 거는 아는데 이게 의료기기야 화장품이야 하면서 굉장히 헷갈리시거든요. 그 부분은 오늘 집중적으로 또 파마 리서치의 핵심 기술이 뭔지까지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카페에서요 하태민 검색하시면 남다른 주식 투자의 길 찾으실 수 있고, 들어오시면 데일리부터 뭐 장중 속복 종목 리포트, 뭐 업종 테마 분석 등등, 네, 이슈 전부 다 제가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오시면 여러분들이 3분에서 5분 정도만 시간 내시면요, 그 기업에 대해서, 주식 투자는 기업에 대해서 알수록 유리할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제가 여러분께 필요한 정보들만 또 이렇게 제가 자료로 나온 바로바로 알려드리는데요. 때는 빈의 주식자라고 1기방과 2기방이 있습니다. 지금 2기방은 712분이 있는 방인데요. 2기방의 입장 번호는 3669입니다. 그래서 저는 리딩은 하지 않습니다. 리딩은 보이스피싱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투자에 필요한 정보들만 드리고, 이 정보들과 제 유튜브 방송만 들어도 제가 매일 아침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유튜브로 방송을 합니다. 유튜브에 삼태미 검색하시면 같이 하셔도 도움되고, 다시 보기 하셔도 더 도움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만 하셔도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잘할 수 있다. 자, 그 말씀 드리고요. 주식 투자는 기업에 대해서 알수록 유리할 수밖에 없는 거다. 그건 당연한 얘기입니다. 자, 파마 리서치의 핵심 기술이 뭔지부터 한번 살펴드릴게요. 파마 리서치 연어가 엄청 힘이 좋지 않습니까?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란 노래도 있죠. 그 생식세포에서 DNA 조각을 추출합니다. 근데 DNA를 추출을 하는데, 그게 이제 PDRN, PN인데요. 요거를 DOT, DNA 옵티마이징 테크닉, 옵티마이징 아닙니까? 용도에 맞게 최적화하는 기술. 이게 이 회사의 특징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연어의 생식세포에서는 이게 천연물이라는 거죠. 네, 천연물이니까 이거는 굉장히 고도의 기술, 네, 다루기 어렵다, 이런 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인체에 좀 무해하다, 반복적으로 사용하더라도, 이런 점이 있다 하는 건데요. 그래서 특허 기술이, 이 회사는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의료기기와 화장품, 의약품, 특히 의료기기 화장품이 주력인데, 이제 여기부터 헷갈립니다. 자, 핵심 기술은 아셨죠? 그러면 이 회사가 보면요, 꾸준히 의료기기도 증가를 하고, 화장품이 최근에 작년에 2024년 많이 증가했죠. 의약품도 꾸준합니다. 실적도 꾸준함, 영업이익률이 아주 높죠. 영업이익률이 30%대, 3, 40%대 나오니까 이 굉장히 고부가 산업을 하고 있다 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PDRN, PN, 요 특징은요, PDRN, PN도 구별할 필요가 있는데, PDRN은요, 조직을 재생한다. 요게 좀 포인트입니다. PN은요, 이 지지구조, 물리적인 지지구조, 볼륨감을, 그러니까 요거는 피부를 좀, 토톰하게, 필러를 대체할 수 있는 이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네, 피부 재생에 대한 성능도 가지고 있으면서도 볼륨을 좀 할 수 있는 PN을 쓰면, PDRN은 조직 재생 뭐 이런 거니까 이거는 좀 의료 쪽에 더 많이 쓰일 수 있겠죠. 자, 의료기기. 근데 리쥬란 S, 요게 다 의료기기인데 왜 이렇습니까? 네, 주사기를 통해서 넣으면 다 의료기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 리쥬란 같은 거, 그 피부과 가서 시술 받으시면 주사를 받잖아요. 피부에 진피증, 진피. 네. 그래서 피부에 진피증에 주사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
그래서 주사기를 통해서 들어가면 네, 이거는 의료기기가 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아, 그렇군요. 자, 콘주란 이거는 정말 병원에 쓰이는 거죠. 이 관절강, 이 관절강이라는 건 우리 관절 뼈가 있으면요. 그 사이에 완충 역할을 하는 뭐 주머니 같은 역할이라 그럴까요? 네, 그게 관절강입니다. 자, 그래 리쥬라는 자, PN 성분으로 만들었다. 이게 기본적으로 피부 재생도 있지만 네, 볼륨감이라는 게 있다 그랬죠. 네, 스킨 부스터란 말은요. 피부의 진피층에 주사를 해서 피부를 개선시키는 걸 우리가 스킨 부스터라 그럽니다. 자, 이러면 다 이해가 가시죠? 그러니까 볼륨감이니까 먼저 주름을 개선시킬 수 있죠. 피부에 푹 꺼진 주름을 도톰하게 만들면 주름이 좀 일시적으로 개선되는 효과. 그렇군요. 그래서 리쥬란부터 해서 지금 리쥬란 HB 플러스가 제일 많이 쓰입니다. 왜냐? 리쥬란 HB 플러스는 리도카인이라는 거는요. 이게 이제 진통제 성분입니다. 왜 이게 들어갑니까? 리쥬란이 굉장히 시술하는데 아픕니다. 여성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아마 피부 미용과 관련한 의료기기 중에 제일 아픕니다. 시술할 때. 그러니까 통증을 좀 덜하도록 리도카인 성분이 들어가서 네. 그래서 물광 주사라고도 하고 연어 주사라고도 하기도 하고 어쨌거나 굉장히 여성분들한테 인기가 좋다. 그러니까 필러 같은 경우는요. 그 피부를 단순히 그냥 도톰하게 해주는 정도 아닙니까? 붓거진 데를. 근데 리쥬라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피부에 개선 효과도 있기 때문에 다만 한 번 한다고 금방 효과 나타나지는 않고 좀 반복을 해야 효과가 나타난다.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해외로 수출이 또 많이 된다. 이런 거는 긍정적이죠. 그 다음에 콘주란 요건 정말 병원에 쓰이는 것. 이거는 건강보험 적용되고 이런 것들이죠. 관절강 주사 말씀드린 대로 대체로 우리가 그렇게만 이해하십시오. 관절 사이에 이게 마찰이 되는 게 그 우리 관절염 되면 이 마찰이 돼서 엄청 아프지 않습니까? 그래 여기서 좀 쿠션 역할을 하는 그런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콘제로는 이게 출시하고 엄청나게 득을 봤죠. 왜냐? 기존의 히알루로닌이나 스테로이드를 그전에는 주로 했는데 이게 연골이 부작용이 꽤 심합니다. 결국은 연골에 손상을 주거든요. 근데 이거는 천연 성분이라 말씀드렸잖아요. PN이 천연 성분이다 보니까 네, 그 부작용이 거의 없다. 반복적으로 사용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콘주란이 또 히트를 친 게 5회까지 네, 그 건강보험 급여가 되면서 5회까지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요즘은 모르겠어요. 이게 3회란 줄었다는 얘기도 있는데 히알루론 주사제는 근데 그걸 떠나서 이런 건강보험 측면도 있지만 부작용이 히알루론산이나 스테로이드에 비해서 매우 적기 때문에 콘주란이 네, 히트를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쭉 매출이 증가하고 있다. 자, 대충 이해하셨죠? 화장품도 당연히 리쥬란이 쓰입니다. 회사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요. 원료는 똑같은데 제품 정보, 의료기기 들어가면요. 이런 거는 다 안에 주사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의료기기다 하면 주사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화장품들은 전혀 다르죠. 이렇게 화장품용으로 이렇게 생긴 게 다릅니다. 원료는 다 비슷합니다. 네. 자, 그래서 여기 이 회사는 힐러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힐러. 그러니까 필러는 채우는 거 아닙니까? 채우는 걸 넘어서서 이제는 개선까지 시킨다. 힐러다. 이 회사는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래서 리쥬란 코스메틱 성분은 PDRN, PN입니다. 그래서 B2C로 우리 여러분 면세점 가면 많이 팔죠. 네, 그 다음에 스킨 부스터라는 거는 피부의 진피층에 바로 적용한다. 이런 거죠. 요거는 당연히 병원에서 하는 겁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작년에 이제 홈쇼핑 부분을 재정비하면서 작년에 매출이 정체가 됐는데 올 하반기부터 다시 홈쇼핑 부분에서 됐다 그럽니다.
자, 그래서 파마 리서치에 그 다음에 의약품들이 있는데 이거는 뭐 정말 의약품입니다. 의약품.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대충 아셨군요. 그냥 상식적으로 네, 의료기기와 화장품의 차이는 의료기기는 주사기를 통해서 나올 때부터 주사기에 딱 들어있어요. 이렇게 하는 것들, 뭐 그 캡슐로도 들어있을 수 있겠구나. 어쨌거나 주사기를 이용해서 병원에서 주사기를 이용해서 피부에 주입하면 이게 의료기기로 분류된다. 그 다음에 비달렌피엔이 뭔지도 아셨고, 이게 전체적으로 화장품과 의료기기가 이렇구나 아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CTC 바이오 인수권이 요게 좀 시끄럽죠. 많이 샀습니다. 총 그래서 지금까지 작년에 한 해 452억어치 사서 단일 주주는 1대 주주가 됐는데 이번에 CTC 바이오 주총 때 경영권은 제대로 행사를 못해서 지금 또 소송 중이기도 한데요. CTC 바이오 이쪽을 당연히 인수하면 덕이 되니까 인수를 추진하고 있는데 계속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 회사는 결론적으로 이제 주가 흐름을 한번 보면요. 올 초에 주가가 쭉 빠졌어요. 이때가 뭐냐 하면 이제 PDRN 이게 인기가 있으니까 너도 나도 이걸 함유한 화장품이나 이런 것들을 참여하는 회사, 지금 한 13개 회사들이 관련 제품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만들고 있어서 그래서 경쟁이 격화돼서 좀 그 수익성에 타격을 받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걱정들이 쭉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올라가는 거는 지금 거의 3월 말 되니까 1분기 실적이 대충 감이 나올 시기 아닙니까? 아마 이 최근의 주가 흐름은 1분기 실적이 좀 호전되지 않느냐. 자, 그러면 이 경쟁사들이 많이 늘어나는데 이렇게 지금까지는 최근 기사는 별 타격을 안 받는다. 그 이유는 이게 말씀드렸듯이 이게 그야말로 오리지널 아닙니까? 이게 반복 투여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원조에 대한 선호도가 높다. 여성분들도 PDRN, PN 좋은 건 아시는데 나는 파마 리서치 해주세요. 이런 게 많다. 반복하다 보니까 안정성이 좀 중요한 거죠. 그런 분이 좀 작용을 많이 한다.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원조를 선호하는 현상. 자, 그래서 최근에 주가 상승은 1분기 실적 호전이 그래서 증권사 리포트들 봐도 대체로 1분기 실적이 작년 1분기보다 좋게 나오고 있는데 확인되지는 수는 없습니다. 실적은 회사에 굉장히 조심하는 부분이죠. 미공개 정보 이용에 대해서. 어쨌거나 후문에 의하면 좀 깜짝 실적 수준이 아니겠냐 이런 얘기도 좀 나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파마 리서치를 전체적으로 본다면 올 1분기는요. 화장품 업체 전반이 다 실적이 좋을 것 같아요. 아모레퍼시픽이랑 LG생활건강 빼고 클리오도 예상보다는 조금 부진하다고 하는 부문들인데 화장품 업종 전반이 1분기 실적 호전 테마를 만들 것 같은데 그중에 파마 리서치는 그 선두권 종목 중에 하나가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최근에 주가 흐름 보면 외국인이 정말 많이 팔았습니다. 계속 파는데 이건 기관이 다 받아서 사고 있다. 받아먹고 있다. 주가도 기관 주가 흐름, 기관의 매수에 따라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결국 기관이 산다는 거는 기관이 아무래도 우리가 정보가 좀 빠르지 않겠습니까? 결국 1분기 실적이 좋겠다. 그래서 파마 리서치는 1분기 실적 호전주, 화장품주 중에 실적 호전주로 매력도 가장 상위권 종목 중에 하나다. 이런 점을 염두에 두시고 대응하는 게 좋겠고 기관들 동향을 계속 체크하면서 기관에 편성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기관이 팔면 나도 판다. 이런 마음으로 실적 호전 테마에 대응하신다면 결과가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 저는 또 다음 이 시간 좋은 종목 또 찾고요. 항상 저의 최선의 이 영상들을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